로지 오상현입니다. 신압으로 밥이 되는 인문 지식 채널 로지TV 오상현입니다. 첫 방송이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벌써 7번, 8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업로드가 돼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이 방송은 7번 만에 성공한 것이구나, 8번인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간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계획서를 쓸 때가 저는 이제 ENTJ여서 계획서부터 쓰거든요. 그게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해야지 하고서 계획서를 이제 쓴 거죠, 초안을. 그런데 지금 이걸 촬영하는 시점이 2025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3년 5개월 정도? 5개월 넘었죠? 5개월 정도 되죠? 넘은 것, 3년 5개월을 넘었죠. 왜 이렇게 시작도 못했을까? 제목에서 보이잖아요.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시작하기가 힘든 당신에게 저도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시작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방송하는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닙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매체나 방송에서 보고서 기억하고 와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제가 숭실대학교 김시천 교수님과 팟캐스트 학자들의 수다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날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저는 3년 3개월간 함께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팟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독자가 5,300명, 좋아요가 2,400개가 넘습니다. 3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주 논어 한 구절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었었죠. 저는 꽤 즐겁게 했습니다. 한 번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논어 한 구절에 해당하는 주석서와 번역서를 20종 정도를 막 비교하고 분석하고 딱 그 뭐죠? 방송에 쓸 것을 막 원고를 만들고 그러면서 저 역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즐겁게 방송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오디오 캠퍼스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방송이었고 공고 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고 이때는 상지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숭실대학교 김천 교수님, 그리고 강양구 기자님,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함께 방송을 만들었었는데요.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오디오 캠퍼스 시즌 1, 2까지 이어서 했었고 저희가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모두를 위한 인문학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너무 좀 어렵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을 수 있게 그런 맥락으로 인문학 방송을 만들었었죠. 이게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957명 구독자가 있으셨고 좋아요도 거의 500개 가까이가 달렸죠. 뭐 제한된 시간과 예산 내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때도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인연 때문에 지금 MBC 시선 집중을 진행하시는 김종배 선생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시사통 김종배입니다라고 하는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를 했었고 이걸 또 인연으로 김종배 선생님이 TBS 교통방송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거기서 게스트로 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생방송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긴장도 되고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작 이 방송을 실제 들었다고 하는 분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웠지만 여하간 라디오 방송도 나가보고 좋은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방송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송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장르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오디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비디오도 나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비디오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단지 비디오 오디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이제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 그 편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깜냥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개인 채널을 열어서 인문학을 방송해도 괜찮을 정도의 깜냥이냐 그런 능력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제 발목을 잡았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비어있는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않는다. 군자가 도의 뜻을 두었다면 일정한 성취를 이루지 않고서는 이 통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물이 흘러가는데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맥락이죠. 그럼 저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그 웅덩이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런 방송을 만들어도 될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깜냥이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구독자들께서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계기가 있어요. 여하간. 또 하나는 유튜브라고 하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이제 직업병 같은 건데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책 목록이 쭉 있죠. 처음에 유튜브라고 하는 생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게 문화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유튜브 1세대라고 얘기하는 분들, 대도서관이나 김보겸님 이런 분들의 책들도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재테크나 뭐 마케팅의 방면으로 해석한 책들도 좀 보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뭐까지 봤냐면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책들까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제가.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까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책 8권을 정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읽었으니까 유튜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책이 문제가 아니야. 유튜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가 못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이제 흘렀죠. 그러다 작년입니다. 2024년 노안이 왔어요. 왼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좀 뿌옇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뿌옇게까지는 아닌데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안과도 가고 안경점도 가서 다시 이렇게 맞추고 하다 보니까 좀 심적인 심경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얼마 전이에요. 한두 달 전? 네. 급격히 노안이 심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경점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매번 가는 그 안경점 사장님이 왼쪽 눈이 교정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안경 이렇게 맞추러 가면 여러분 자, 이거 잘 보이세요? A가 잘 보이세요? 또 바꿔갖고 B가 잘 보이세요? 이렇게 안경을 바꿔가면서 뭐가 더 잘 보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상 앞에서 A가 잘 보인다고 했으면은 뒤에서도 A가 잘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제 상태는 지금 앞에서는 A가 잘 보인다고 해놓고서 뒤에서는 B가 잘 보인다고 하고 다시 해보니까 둘 다 비슷한 것 같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안과를 갔어요. 그래서 안과를 원래 가던 데 말고 다른 데를 가서 또 안압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의사를 만났더니 쉽게 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노안이 심해졌다.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주저리 떠들고 있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노안이 심해지고 노화를 피부로 느끼다 보니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한마디로 능력과 실력과 깜냥이 좀 부족해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일단 해보자. 어차피 눈에 뵈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하자. 그런 맥락이었던 거죠. 심플하죠? 눈에 뵈는 게 없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하자. 하고 싶었던 거니까 하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즈음에 전후로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노안이 오고 내가 왜 시작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죠.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유튜브를 2021년도부터 하겠다고 주위에 떠들어 놓고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능력 부족인 줄 알았더니 게리 비숍은 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구절이 논어에 있습니다. 염구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의 삶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만 힘이 모자랍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힘이 모자랍니다가 역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구가 공자에게 얘기하는 게 선생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힘이 없어요. 힘이 모자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답하냐면 역부족자는 힘 모자라는 애들은 있잖아요. 중간에 그만둬. 근데 지금 너는 있잖아. 시작도 않고 시작도 못하고 선부터 긋고 있네. 이렇게 혼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역부족인 사람들은 일단 시작은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이런저런 핑계들 대면서 시작도 못하고 이 선 너머로는 못 가요 라는 취지로 선부터 긋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고작 이 꼴랑 유튜브 하나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던 까닭이 핑계들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뭐 겉으로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됐지만 실제로는 내 스스로에게 난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들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시작의 기술에는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 이래봤자 마음은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대학원을 가야겠다. 철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동양 철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철학 전공하고 동양 철학으로 대학원을 가면 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즈음에 석사과정 가면서 결혼도 했고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때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까마득하게 알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웠던 그 미래였던 거죠. 그런데 선택을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지금 제가 여하간 먹고 사는 풍족하진 않아도 여하간 먹고 살 수 있는 까닭은 과거에 그 위험하고 위태로웠지만 겁내지 않고 감행했었던 선택들, 모험이었지만 물론 두려웠지만 선택했었던 그 수많은 시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이 구절을 보면서 하게 됐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게리 비숍은 지금 이걸 과거에 산다고 표현했어요. 그래, 과거에 살지 말자. 어차피 눈에 뵈는 것도 없는데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한번 돼볼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자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저는 오디오 방송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에 공부했었던 책들은 유튜브긴 한데 유튜브 안에서도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고민했을 때에는 쇼츠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쇼츠니 뭐니 이런 알고리즘이니 뭐니 이렇게 패턴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유튜브 최근 트렌드를 공부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쯤 이런 책을 읽게 되는데요. 나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변화가 새로운 상수가 되어버린 더 빨라진 미래에는 기다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일단 해보고 즉석에서 대응하는 것이 비용이 쌀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론보다 실제를 우선한다는 원칙은 바로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고 그 변화의 속도는 쫓아가지 못할 정도가 될 거다.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그 사이에 또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계획을 세우면 그 사이에 또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내 수준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해보자. 일단 시작해보자. 그러고 나서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뭔가 좀 모자람이 있어? 그러면 바꾸고 고치고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첫 번째 에피소드조차 7번째, 8번째인가?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거는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어떤 거는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안 되고 어떤 거는 어떤 건 뭐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뭐 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해보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다가는 노안도 왔는데 늙어 죽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은. 그래서 3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향하는 유튜브 방송은 살아 숨쉬는 인문학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석화된 것들, 그러니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들, 그런 인문학, 폼 잡는 인문학 그런 거 아니고요.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는 것보다 그걸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신압으로 밥이 되는 인문 지식 채널 로지TV는 살아 숨쉬는 인문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위로가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일자리는 빼앗길 것이고 대체될 것이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마치 멈추지 않는 런닝머신처럼 멈추지 않는 천국의 계단처럼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방송은 인문학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세 번째, 재미없으면 그만두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구독자 분들이 볼 때 이 방송이 재미없으면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노안 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시작한 방송이니 제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막 허겁지겁 막 끌려가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재밌어하는 주제로 제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제가 재밌게 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금 똑같은 에피소드를 8번째 떠들고 있는 7번인가 8번째 떠들고 있는 제가 지금 즐거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없다면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요. 노자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몇 아름이나 되는 나무라도 작은 싹으로부터 자라나고 아주 높은 건물이라도 삼태기 하나 분량으로 흙을 시작되며 그러니까 한 번 흙 부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천리나 가는 먼 길도 한 발자국에서 시작된다. 결국 한 발짝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첫 술조차 안 뜨면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천천히 가면 되겠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 방송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작을 망설이고 있나요? 닥치고 그냥 하세요. 좀 하세요. 이런저런 핑계들 댈 시간에 우린 늙어 죽어요. 그런 거 같죠?
초보 유튜버라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면구스러워요. 그런데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요약할 텐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트렌드는 또 바뀝니다. 닥치고 그냥 하세요. 늙어 죽기 전에. 신압으로 밥이 되는 인문지식 채널 로지TV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건 성공했을라나? 안녕.